아이제아는 명상을 통해 몸속에 극소한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토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 선택된 자들에게 주워 먹게 했다. 그들이 그 물질을 먹자 새로운 신체 변화를 일으켰다. 그들은 탈피를 통해 새로운 신체로 바뀌었다. 피부 표면은 마치 장갑차의 금속 장갑과 같이 딱딱하고 강했다. 근력은 포유류, 생명체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곤충의 것에 가까웠다. 한번 점프하면 4, 5미터 정도의 벽은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런 슈퍼 개미 인간은 수용소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양성되어 갔다. 수십 명의 슈퍼들은 아이제아의 경호를 맡거나 다른 개미 인간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 수가 46명이었다. 아이제아는 명상 중에 환영을 통해 예언을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북아메리카 협곡과 사막지대 어디쯤에 고대 개미인간의 지하도시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하도시가 있는 곳 근처의 개미인간 수용소에 미래의 개미인간을 이끌 여왕이 있다고 했다. 지하도시의 출입구는 오직 여왕만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계획은 먼저 아이제아가 있는 수용소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그곳에 있는 개미인간들을 해방시키고 다음으로는 여왕이 있는 수용소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아이제아는 그의 호위 무사들과 함께 먼저 가서 여왕이 있는 수용소 근처에 지하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아이제아의 무장 세력은 수용소 내 개미인간들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일제히 봉기했다. 슈퍼 개미인간들이 수용소의 관제시설과 중앙통제실을 장악하고 나머지 조직들은 수용소 건물 한 동 한 동을 점령해 나갔다. 지하에 미리 파둔 땅굴을 통해 기습했기 때문에 수용소의 경비 병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개미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 사이에는 시공의 갭이 있었다. 따라서 개미굴을 인식할 수 있는 시공은 인간에게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개미굴을 파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경비 병력이 무력화되자 아이제아는 더 이상의 사륙을 멈췄다. 수용소가 개미인간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자 아이제아는 운동장에 개미인간들을 모으고 평화의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지휘관들별로 병력을 나누어 신속하게 흩어져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와 장소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아이제아에 의한 수용소 탈출 및 탈출은 국제연합 지도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개미인간을 핑계로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언론과 경제인, 정치 세력을 개미인간으로 몰아 수용시켜왔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단일 통제 시스템화에 두는 거였다. 히물러는 극소수 세력이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개미인간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증오를 이용해서 독재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반대 세력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이 바로 개미인간 수용소의 진정한 의미였다. 당국은 탈출한 개미인간들의 체포를 위해 즉각 국제연합군을 파견했다. 개미인간은 이동 중 이들과 심각하게 충돌했다. 많은 개미인간과 병사들이 희생됐지만 자유를 향해 필사적인 용감한 개미인간들을 막지는 못했다. 아이제아가 속했던 수용소는 그 규모에서 수용소들 중 가장 컸다. 수만 명의 개미인간들이 해방되었다. 그들은 정부군의 통신을 차단하며 신속히 움직여 예정된 곳으로 이동했다. 아이제아는 환상을 통해 여자 수용소 가까운 곳에 지하도시가 있음을 계시했었다. 그곳은 고대 개미인간들이 만들었던 도시였다. 그들은 마리아가 수용된 곳으로 가 지하에 기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땅굴을 파서 수용소 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었다. 아이제아와 제자들의 정신 능력으로 그들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거주하는 수용동으로 땅굴을 파들어갔다. 마리아는 아이제아가 오기 전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 법이 정한 시간에 빠짐없이 면회를 오던 남편 요셉이 벌써 1년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다. 사실은 이랬다. 변호사와 국제연합정부의 지인을 통해서 마리아의 구출이 좌절되자 요셉은 사설 용병들을 사서 마리아를 구출하려 했다. 자신도 직접 그들과 같이
작전에 참가했다. 이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용병 회사의 배신으로 요셉은 저격되었다. 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그 이후 요셉은 약물에 의해 코마 상태가 되었고 이혼 서류는 요셉이 수용소 탈출 작전 직전 아이들의 신변을 걱정해 주다에게 맡긴 거였다. 실패할 경우 마리아와 아이들은 주다가 돌보기로 약속했었다. 정보부에 요셉의 작전을 밀고 한 것은 주다였다. 그는 정보부 지휘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선수를 쳐서 요셉을 밀고 한 거였다. 정보부 지휘부도 주다의 생각을 읽고 있었고 그를 이용해 연구실과 용병회사를 연결시켜 개미인간 회복 프로그램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했던 거였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면서도 자신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주다는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의 오해에 더욱 잘못된 확신을 주었다. 아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주다의 말에 마리아는 시리에 빠졌다. 주다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입양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이제아는 바로 그때 마리아를 찾아왔다. 마리아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제아를 따라 수용소를 탈출하였다. 마리아는 아이제아로부터 자신이 개미인간의 여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만 이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제아의 설득에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제아는 그의 입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물질을 마리아에게 주고 그녀는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마리아의 몸이 놀라운 속도로 변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는 개미인간 여왕이 몸이 되었다. 몸이 변하자 마음도 정신도 영적인 깊이도 변하였다. 마리아는 그때부터 아이제아와 같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마리아는 곧 지하도시의 출입구가 있는 장소를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오랜 세월 개미 인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안식의 땅을 찾게 되었다. 지하도시의 출입구는 인간과 개미 인간의 의식의 차이로 인한 시공의 갭 때문에 일정한 시간 특수한 장소에서만 인간에게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출입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같이 인식될 뿐이었다. 마리아는 아이제아가 선택한 남성 개미인간과 잠자리를 하여 잉태하였다. 그녀가 낳은 개미인간들은 기존의 개미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미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보통 인간과는 성장 속도가 달랐다. 불과 몇 년 사이 성체가 되었고 키는 2미터가 넘는 거인들이었다. 아이제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개미인간의 수용소는 하나씩 해방되어 갔다. 국제연합은 수용소에 증강된 경비 병력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개미인간들의 소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장 히물러는 개미인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러나 수용소들이 차례로 해방되는 동안에도 개미인간의 근거지를 찾을 수는 없었다. 개미인간과는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진 인간의 의식 때문에 지하도시로 가는 출입구는 시공간의 갭이 생겨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주파수가 중첩되는 시간과 공간에서만 그 출입구는 보이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채 몇 시간도 안 되었다. 게다가 그 시간과 공간도 일정하지가 않았다. 출입구가 인간에게 인식되는 스케줄을 아는 것은 아이제아를 포함한 극소수의 개미인간뿐이었다. 개미인간들은 얼마 안가 강력한 무력 집단이 되었다. 수용소는 해방되어 갔고 지하도시는 이미 수백만의 개미인간이 거주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첫 번째 개미인간 아들은 성장하여 개미인간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었다. 갈렙은 여왕의 명령으로 인간과의 전면전을 대비했다. 아이제아는 인간과의 전면전을 반대했다. 아이제아는 수용소의 개미인간을 해방하는 것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렙과 아이제아는 독대를 했다. 그 자리에서 갈렙에게 여왕과 갈렙이 새로운 자이온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갈렙도 전해들은 여왕도 아이제아에게 불길 같은 증오심을 느꼈다. 갈렙과의 독대를 한 아이제아는 그의 수제자 조슈아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나머지 도시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었다. 아이제아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나머지 도시들은 봉인하고 나와 너 외에는 그 존재를 알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도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스승의 말에 조슈아는 붉은 눈물을 흘렸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 아이제아는 반역죄로 공개 재판을 받고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었다. 갈렙이 이끄는 슈퍼 개미 군단은 승승장구했다. 지하도시 입구가 노출되지 않는 한 승리는 개미 인간의 것이었다. 땅굴과 게릴라전으로 개미 인간은 국제연합군을 괴롭혔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개미 군단 소속 고위정보 장교 페드로는 원래 국제연합 우주국 과학자였다.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있었다. 그는 몰래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변해버린 그를 보고 놀란 약혼녀의 신고로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악랄한 육체와 정신적인 고문 끝에 그는 지하도시 출입구의 비밀을 실토하고 국제연합편에 서게 되었다. 약혼녀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협박은 바로 그 약혼녀도 가담한 연극이었다. 뒤늦게 진실을 안 페드로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페드로를 앞세운 국제연합의 특공여단은 지하도시 출입구를 통해 진입했다. 줄 지은 열압력 탄 공격 후 특수부대 투입의 반복으로 개미 인간의 본거지는 초토화되어 갔다. 궁지에 몰린 갈렙과 여왕은 결국 특수군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다. 국제연합 의장 히물러는 개미 인간의 철저한 소탕을 명령했다. 수많은 학살 끝에 살아남은 개미 인간들은 박제되거나 감금 장치 속에서 사육되어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국제연합은 개미와의 2차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었다.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는 승전 행사가 벌어졌다. 인류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했다. 2차 개미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했고 개미 인간들의 유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국제연합 과학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연일 어두운 얼굴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근래 빈번히 작성되는 보고서 때문이었다. 이미 멸종했을 개미 인간의 아기들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었다. 부모의 유전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태아의 비율은 느리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그랬다.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